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폐막과 동시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계기로 평가됩니다. 통화 스와프 연장과 FTA 2단계 협상 등 경제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핵과 제재, 서해 갈등을 비롯한 민감한 현안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95분간의 정상회담 뒤 열린 국빈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고전 문장을 빌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고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시진핑 주석은 경주 출신 학자 고운 최치원의 시를 인용해 화답했습니다. 挂席扶沧海长风万里通的青年是中韩关系的未来，希望两国多开展青年交流活动，让中韩友好事业世代相传。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통화 스와프 연장과 FTA 2단계 협상 등 경제 협력에서 실질적 성과를 냈고 공급망 안정과 투자 확대를 위한 한중 경제 협력 공동 계획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등 안보 의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为地区和平与发展提供更多正能量。 핵잠수함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 논의가 있었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한화 오션 제재, 서해 구조물 문제 등 현안도 다뤘지만 즉각적 해법은 없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또 중국의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이 풀릴지도 관심이었습니다. 회담 자리에서는 서로 문화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는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제라고 보기엔 성급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 규모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 민간 교류 개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도 컸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 기업의 콘텐츠와 연예인들의 활동을 막아왔습니다. 문서가 없는 비공식 제재로 중국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을 내린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담 이후로 한한령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박진영 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시 주석이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박 위원장도 경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한한령 해제 신호라고 보기엔 성급한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위원회는 공식 외교 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며 과도한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당부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한중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웃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통신 보안이 잘 되냐고 묻자 시 주석도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악수로 맞이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나라 정상은 서로 주고받을 선물을 소개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국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샤오미의 휴대폰을 선물로 소개했는데 그러자 이 대통령이 농담을 건넵니다. 좌중에서 큰 웃음이 터지자 시 주석은 재치 있게 화답합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이 뒷문, 백도어를 이용해 사용자 정보를 빼돌린다는 의혹을 가벼운 농담 소재로 활용한 겁니다. 민감할 수 있는 소재였는데 평소 웃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 시 주석도 웃게 만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서도 최고급 재료로 손꼽히는 봄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선물했습니다. 비자나무로 만들었다고. 원비자 원무. 바둑 애호가로 알려진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국빈 방문 당시 바둑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11년 만에 성사된 시 주석의 방한을 기념해 이번엔 바둑판을 선물로 마련한 겁니다. 시 주석은 한국 화장품을 선물로 받자 웃음기 있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성용이죠. 시 주석은 문방사우 세트와 김혜경 여사를 위한 찻잔 세트도 선물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눈여겨봤던 게 그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약간 그 위트 있는 그 발언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정상들끼리 만나면 약간 분위기가 좀 딱딱해질 수도 있고 관계에 따라서 좀 어색해질 수도 있는데 그 위트 있는 발언 하나 때문에 막 빵 터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두 번씩 뵐 때 보면 진짜 개구장입니다. 농담하는 걸 아, 좋아하고 그래요? 네. 남을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 되시니까 좀 자중하고 계신 건데 그런 외교 관계에서도 그렇게 툭툭 터지게 그 농담 있게 농담을 이렇게 잘 구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농담에도 다 뼈가 있더라고요. 아, 의미가 네. 있구나. 그냥 단순히 남을 웃기고 그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한중 그 두 분이 선물 교환했을 때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폰을 선물로 줬어요. 그 두 저희 개를. 영상 준비된 거 있는데. 아 있으시네. 그럼 그거 그때 얘기할까? 아니 아니요, 그때 보십시오. 지금 미리 보고 얘기하고 올까요? 지금 보고 샤오미 올까요? 폰? 네네. 예. 아, 네, 영상을 또 갑자기 아, 이렇게 하면은 그렇군요. 빵 하고 나.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하고 나면 왜 그 말을 하는지 아시고 오히려 이게 낫겠다. 아, 왜냐면 설명을 미리 죄송해요, 지금. 해드릴게요. 네. 왜냐면 그 샤오미 폰을 줬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휴대폰이 우리가 대표적인 수출품이고 뭐 삼성에서 만드는 그 폰이 대표적인 수출품이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굉장히 큰 이바지라는 폰입니다. 네. 근데 샤오미 폰을 준 게 아니 우리나라 갤럭시가 있는데 약간 그 애플 선물 주는 좀 느낌이잖아요. 그랬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웃음을 토대로 약간 뼈 있는 농담합니다. 네. 보완은 잘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격하는 거죠. 사실상 네. 저격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통신 보안 문제 굉장히 취약하고 네. 샤오미 폰이 그 뚫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저격하면서 농담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또 그 인상 깊게 꽉 쓰는 그 시진핑도 빵 웃으면서 뒷문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랬죠, 했습니다. 그랬죠. 저는 예.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굉장히 현명하고 스마트한 농담 방식이었다. 전곡을 찌르면서 웃기는 것. 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분위기가 어땠나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면 네.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유쾌했거든요.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里面它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小米这是给您和夫人。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 저거 가지고도 국힘은 또 뭐 그 결례를 했다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맨날 혐중했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그 중국 시진핑한테 결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분위기 보셨죠?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시진핑 주석이 원래 저런 표정이 아니에요. 맞아요. 일본 뭐 총리 만날 때나 트럼프 만날 때 저 정도의 미소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력은 당신과 하겠다 그러면서 하지만 뭐 내가 감시의 대상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여준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기술과 그 안보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말을 저런 유머로 하는 게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개그맨 분들 굉장히 똑똑하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대방을 웃긴다는 게 정말 고도의 그 저는 말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굉장히 그냥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항상 그런 유머가 있는데 뭔가 그 유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항상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담긴 유머였다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그런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바둑판, 네, 그 바둑판을 또 드리기도 또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 의미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바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상대방과의 그 대결을 하는 구도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상대의 수를 보고 나의 수를 보고 활로를 찾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긴 호흡의 관계 구축을 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둑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과거에 그런 상징하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바둑판은 또 그렇더라고요. 11년 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때 방한하고 요번에 처음 방한이잖아요. 그때 바둑알을 선물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바둑알을 놓고 바둑을 둘 수 있는 바둑판. 그러니까 약간 11년이나 좀 기간이 길었지만 그걸 연결하면서 한중의 관계를 다시 되찾는 아주 그 선물 하나하나의 의미를 너무 잘 찾아서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요 담당하셨던 분들에게 대통령님께서 좀 뭔가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선물, 그러니까 정상 만났을 때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고민을 해요. 보통은 그래요? 회의를 이렇게 각 부처나 대통령실 관계 관계 비서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뭐 의미 이런 거를 따지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이번 당연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와 또 취향 등을 고려해서 딱 맞게 그 시기와 타이밍과 이 분위기에 맞게 아주 저는 이렇게 스마트하게 똑똑한 선물을 준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또 대한민국에 옥벼루와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굉장히 또 신경 쓴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옥이라는 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보석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옥이라는 것이 덕과 신의를 상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제 트러스트한다, 믿는다 이런 것들을 저는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벼루와 붓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글이라고 하잖아요.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식이나 뭐 사유, 평화적 대화. 그래서 우리가 말보다는 글로, 또 힘보다는 예의로 풀자. 저는 그런 좀 외교적인 철학이 담아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의 해몽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선물을 잘 골라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 대학교 때 대학원 때부터 어느 정도였냐면 그 주변 친구들이 누가 친구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누구 드린다고 할 때 그 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성향을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인데 뭐 내가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특히 이번에 그 트럼프에게 줬던 그 신라 이제 금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그렇죠. 사실은 뭐 트럼프가 금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노래 골든도 유행이죠. 그래서 골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신라라는 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렇게 뛰어났던 국가예요. 그래서 신라 금관의 그 기술 또한 그 중앙아시아에서 배워왔던 그런 그 도금 기술로 이제 했던 거거든요. 세공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실크로드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이제 외교에 능했던 나라다. 그리고 신라 금관을 가지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왕에게 뭐 왕관을 줬냐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도 많이 하고 풍자를 하는데 뭐 집회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신라의 금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왕이라는 위치가 신과 인간을 연결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중간의 매개체로서 신과 국민들을 연결한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응징 그리고 또 그런 상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잘 역사 공부를 안 하셨는지 잘 모르시나 보네요. 네, 저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그 권위의 상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에이펙하고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좀 진일보했다라는 느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중 정상회담 때 핵 관련 이야기가 나왔나요? 의제로 올린다고는 한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공개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가 좀 이렇게 거론은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그 관련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얘기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당연히. 그리고 약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3년 기간 동안 사실상 중국과 거의 단절을커녕 넘어서서 약간 주적국가처럼 대한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에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간에 단절됐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 일본의 그러니까 단계로서 굉장히 첫걸음을 뒤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실제로 시진핑 그 주석도 굉장히 이번에 에이펙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또 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서서 그 본인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할 때 신라에 있었던 천재 시인 최치원의 시를 인용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고 그만큼 이제 존중하겠다. 한 거네요. 예.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단계고 앞으로 향후에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과의 지속적인 우정을 다지면서 이 한중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진짜 성과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우리 잠깐 이야기했는데 성과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는 빈술의 외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리만 요란하다. 주진우 의원은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문서 공개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에서 지금 비공개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서해 해상 구조물 관련된 거, 한학령 해제, 그리고 하나오션의 중국 협력 핵 잠수함 관련 정보 교류 등에 대해서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죠. 그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교부 브리핑에서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개보다 신뢰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자꾸 합의문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외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금 뭐 계약하러 왔습니까? 무슨 뭐 계약 건수 따라온 것도 아니고 외교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문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신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때 이제 뭐 9.19 선언이나 뭐 12.9 뭐 이제 합의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었지만 그렇게 합의문까지 나오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고 또 그렇게 만드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신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이렇게 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에이펙에 참석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지금 이런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 그때 자리 좀 오지 그랬어요. 와서 뭐 정상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계신 보좌하시는 분들한테라도 이런 상황들은 뭐 얘기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외교 순간에는 본인들이 싹 빠져놓고서 이제 너무나 좋은 성과가 있는데 그 성과를 가지고 뭐 공개를 해라 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는 이거 외교적으로도 결례라고 봅니다. 예.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에이펙 환영 만찬 때 국힘만 빠졌어요. 제1야당이. 그거는 굉장한 결례고 본인들이 이제 공당이라는 걸 포기했다고 난 봅니다. 어쨌든 국가적인 행사고 공식 초청이 됐어요. 그 자리에 야당이 그래도 아무리 싫어도 야당 대표가 초청을 받았으면 와서 기분 좋게 앉아있든 없게 앉아있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보지도 않고 그리고 빈술이라고 평가를 하죠. 보고 나서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마치 그 빈술의 평가는 자기들의 자기 고백 같았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외교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한테 날리면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노래 부르고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다음에 또 김건희 씨는 지렁지렁 드레스인지 뭔지도 모르는 게 입고 다니면서 계단에 밟혀가지고 걷지도 못했던 그 상황. 그리고 일본 가서 일장께 고개 숙이고 카레 얻어먹고 뭐 많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말을.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찬사를 받으니까 그냥 김치국물 뿌리는 겁니다. 마치 김치 싸대기 내리듯이 아무 잘못도 없는 거여서. 근데 적어도 저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정쟁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집단의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이 국익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돕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에이펙 가서 공식 초청 행사에도 자리도 하지 않고 계속 못해라고 기우제만 드리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욕밖에 없는 거죠. 마치 근데 전교에서 꼴등하는 사람이 전교 꼴등 보고 전교 1등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라는 그거거든요. 전교 꼴등이. 네, 저는 이제 그 사람들 그 집단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의 그 대표 원내대표 다 불참을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모든 정당에 초청장을 보냈다. 근데 국민의힘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게요. 저도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에 동조를 했고 뭐 그런 것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양 날개로 나른다. 해서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은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현역 의원들이기도 하고 국가의 그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사에 와야죠. 나와야죠. 당연히 와서 자리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자기가 할 말들을 또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참석도 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 굉장히 좀 그렇죠. 자기 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정확하네. 예. 뭐 이때 그 행사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추경호 그 특검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밤새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는데 한국의 미래를 10년 동안 올가매기만 하는 한미 관세 협상.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맞나요? 전 일단 주진우 의원의 말을 결론이 실어주는 게 상당히 불쾌합니다. 예. 소위 말하면 나경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 아닙니까? 이 사람 말이 뭘 대단하게 무게감 있고 엄청나게 뭐
그런 발언이라고 하나씩 실어줍니까? 한국의 미래를 10년 동안 얽어맨 것은 본인이 따랐던, 본인이 그렇게 따라서 법률 비서관까지 임명해줬던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만든 일입니다. 예. 그건 지금 우리 비정상으로 만들었던 그 외교 관계를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으로 만들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입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만히 있고 입 다물어라. 네.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조금 전 한중 정상회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 97분간 대담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곧 국빈 만찬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뭐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른바 한한령 해제 뭐 이런 게 나올 것이냐. 그다음에 한중 자유무역 협정 뭐 2단계로 진입하느냐, 히토류 핵심 관문 공급만 이런 얘기 나오느냐,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얘기할 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민감한 반응이 나올 것이냐, 북한에 대한 비핵화, 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얘기가 나눌 것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막 속보가 나오고 있어서 다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두 분하고 얘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일단 시진핑 주석 넥타이가 전 눈에 좀 띄었어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오전에는 보라색이었거든요. 일부러 좀 바꿔서 메고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친 부의장님 먼저 말씀 좀 주십시오. 일단 뭐 정치인의 넥타이는 다 의도된 거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김해공항 도착했을 때도 딱 문이 열리고 파란색 넥타이 메고 내렸을 때도 저거는 준비된 넥타이다라고. 왜냐면 일본에서 넘어왔는데 일본에서 빨간색 메고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빨간색 넥타이를 줄곧 즐겨 메워 왔었고, 시진핑 주석도 뭐 중국은 뭐 그냥 빨간색이잖아요. 공산당 그리고 중국 그 상징색 자체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늘 붉은색 계통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 이거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우호적 제스처를 좀 보낸 거라고 보고요. 뭐 당연히 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넥타이 관련 이슈 하나만 더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란색 넥타이를 그 정치하는 동안 딱 한 번 맨 적이 아니라 사진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백악관에 딱 대통령이 취임하면 사진을 딱 걸어놔요. 근데 거기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이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란색 넥타이 맸던 적이었는데 그거 바꿔버렸거든요. 다시 빨간색 맨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 정도로 빨간색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이런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 넥타이 네네. 색깔을 신경 썼다는 것은 그래도 다 저는 긍정적 시그널로 봅니다. 다카이시 총리도 파란색 자켓 입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거다라는 얘기고, 지금 들려오는 속보들을 보면 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하고 나서 MOU 7건이 지금 체결됐다라고 속보가 나오고 있고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 서비스 무역협력을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원화하고 위안화 간 통화스와프 연장하는 것, 좀 얼마 전에 이 통화스와프가 끝났거든요. 그 연장하는 것도 들어있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공동 대응 뭐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오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회담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걸 좀 보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정강재 대변인 어떠셨습니까? 외교가의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네.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죠. 그러니까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의 합의 수준을 이끌어내고 정상회담이 이끌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당연히 좋은 분위기에서 성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한중 관계가 사실 그 뭐 고장난명이라고 어느 한쪽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만 이렇게 공전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의 귀책 사유가 많은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한한령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겠다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네네. 북한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로서는 절실한데 그 중국에서는 아이 그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네네. 얼마나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했을지. 예를 들어서 한한령 2016년 이후서부터 사실상 유지되어 오는데 이거 언제 풀어줄 거냐. 이런 얘기 했을지 안 했을지가 궁금한데 그건 이제 앞으로 뭐 결과가 좀 나오면 좀 더 얘기할 수 있겠죠. 앞서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게 미리 어느 정도는 다 맞춰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뭐 성과들은 뭐 대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중국하고 일본과의 이번 정상회담에 서로 날선 얘기가 오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어서. 근데 정강재 대변인 이번에 MOU 7건 체결된 것도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MOU 내용을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네. 일단 중국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전략적으로. 지금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다.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아주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나라가 네네. 이렇게 급속도로 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패권 경쟁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뭐 한국을 본인들의 좀 가까운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구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과거보다는 전향적으로 우리에게 네네. 카드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겠죠. 우리는 그걸 또 잘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성친 부의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는데 지금 나온 내용만 보고는 저희가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네네.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때 그런 험악했던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중국 관계, 중국과의 매교는 그냥 거의 망쳐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없애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순간에 다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 3년 만에 열린 그리고 11년 만에 국빈 방문 여기서 모든 걸 다 얻어낼 수 네네.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MOU 뭐 내용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단 MOU 체결이 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래도 정상끼리 꽤나 많은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꽤나 많은 성과를 거둬낸 것 같아요. 저는 중국 입장에서도 아까 정광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중국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하라 그걸 강요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양자택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늘 우리는 미국 중심이 돼 중국에게도 관심을 갖고 중국과도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균형 외교는 그겁니다. 미국의 90%, 중국의 10% 이 정도의 균형, 이게 균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도 어느 정도 우리랑 일본과는 달라요. 일본은 지금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중국이 경계할 만한 이 동맹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일본에 대해서는 그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만큼 가깝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한국은 잡아야 된다. 한국과는 뭔가 경제 협력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이 시진핑 주석의 저는 이런 열망이 이런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을 저 나왔다고 보고 아마 뭐 구체적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할 때 중국과 또 꽤 성공적으로 네. 뭔가 관계가 맺어졌구나라는 걸 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 뭐 민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도 중국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보지 않습니까?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과 대화 재개 위한 한중 전략적 소통을 기대한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은 한국은 협력 동반자다. 지역 평화 발전, 에너지 불어넣을 용이 있다 정도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에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좀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혀 북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언급이 안 나왔단 말이죠.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 네.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핵을 보유할 의사도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것에 네. 대한 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안보적으로는 북한과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정말 한중 관계가 좋았을 때 그게 뭐 한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네. 그때도 우리가 이 중국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놔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실제 지난 10년간 북핵과 관련해서 중국은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역할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중국이 네. 이걸 들어줄 거냐. 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친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네. 문제죠. 그래서 국민의힘 정부 때는 뭘 했죠? 중국과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저희가 추구하는 건 일단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 얘기 꺼내면 대화 안 해? 라고 해버리고 있으니까 비핵화 뭐 동결이 됐든 뭐가 됐든 단계를 낮추든 이거에 대해서 그러고 놓고 만나면 인정해주는 꼴이다라고 자꾸 국민의힘은 네네. 얘기하는데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해야 좀 그래도 관계를 개선을 해야 나중에 비핵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저희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새로운 3단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관련 얘기가 그렇게 뭐 첨예하게 막 대립하는 정도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일단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그 핵잠수함 그 결단 받아낼 때 중국 잠수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외교부에서 바로 좀 불만을 표시했잖아요. 그거 정도의 불만 표시를 했을 뿐이지 아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너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뭐 또 따지듯이 물어보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돼서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그거에 대한 원론적 뭐 의지 확인 정도 뭐 대화 재개를 위한 서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 확인 정도의 내용이 좀 담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뒤쪽에서 저희가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제를 꺼내서 미국의 이 핵잠 승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나 북한의 여러 가지 전력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보완 막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받아낸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 자체가 조금은 기분 나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도리어 비핵화 관련된 얘기를 깊이 있게는 안 했을 수도 있다.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시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중국은 뭐 자신들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한한령과 관련된 이게 이제 예전에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반발해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사실상 문화 교류를 막는 형태의 지금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한한령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정광재 대변인 이번에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보이니까 한한령이 좀 해제되고 이런 무드가 좀 마련될 걸로 보세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좋아하는 GD도 중국에 가서 좀 공연도 좀 하고 어제 그 만찬에서 GD가 파워 부르면서 열창했다고 하던데 사실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1년간 칭화대에서 연수를 했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지방 정부를 비롯해서 그냥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하나로 그냥 움직이게 돼요. 한한령이라고 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한한령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눈치 한번 주면은 알아서들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갖고 이번 특히 에이펙에서 경주선언의 가장 큰 그 성과가 문화창조산업의 협력 강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화창조산업 가운데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 K-팝이라든가 K-드라마, 뭐 이런 것들인데 중국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요즘 주식시장에 그 반도체 주식만 좋았는데 엔터테인먼트 주식도 좀 같이 상승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조금 오르고는 있습니다. 한한령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이익 충돌 혹시 담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익 충돌 아닙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가 GD 좋아하는 게 아니 혹시 주식 담보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주식 없습니다. 성친 부의장 국내 주식 이제 사셔야죠.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거는 아무튼 이건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한한령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을지도 좀 궁금하고. 얘기가 나왔어도 뭐 한중 정상회담 결과로 한한령 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한령에 대한 해제를 할 거면 자연스럽게 해야지. 자 정상회담 한 다음에 한국 쪽 요구에 의해서 해제해주기로 했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관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한 좀 얼마 정도 기간 지난 이후에 자연스러운 해제가 중국에도 모양새가 좋은 거고 저희도 그냥 한한령 해제만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도록 아마 노력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한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할 거 이런 얘기들은 불편한 얘기도 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합의문이나 뭐 공개를 하지 말고 밑에서 이거는 뭐 차근차근 관계 개선하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아마 그건거에 대해서는 뭐 단계적으로 해 나갈 문제가 한한령 도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얘기를 뭐 중국 측에서 조금은 불만스럽게 얘기를 꺼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한 그 외교부에서 입장 표명한 거 그리고 시 주석이 어제 한 15분 늦게 온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불만 표시라는 얘기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시 주석 입장에서는 불만 표시를 하더라도 되게 톤 다운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굳이 한국과 불편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번 에이펙 자체를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트럼프가 먼저 와서 왜냐면 이 트럼프는 자유무역주의 지금 이제 반대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먼저 왔다가 시진핑 주석과 딱 겹치는 기간에 둘이 만나고 그런 다음에 트럼프 떠나고 시진핑 주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자유무역주의 이거 우리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이 관세 사실상의 압박과 협박하고 있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이런 뭐 핵잠수함 이야기든지 불편한 이야기를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톤
톤다운을 엄청 시켜서 최대한 완곡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네.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는 사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못 할 겁니다. 외교부 담화에서 나왔었던 네. 그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항의 차원 뭐 그 정도로만 가능한 일이지 네. 이게 NPT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거지 우리가 그 핵 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네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문제를 언급한다면 2016년에 불거졌었던 사드 때와 같은 그런 수준의 갈등 관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저는 만약에 중국이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와 삼는다면 한중 관계가 뭐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상회담에서는 이 의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첫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 아주 민감한 얘기를 꺼낸다거나 서로 불편한 얘기는 오늘 뭐 MOU를 7개나 서로 교환하고 이런 거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